FOMC 정례회의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현재 시장 참가자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 연준 인사들이 합의를 했을까 이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상 속도 둔화에 대한 이 연준 위원들의 의사를 확인한다면 시장이 다시 랠리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투자 전문 매체 배런스가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을 통해서 연준이 공격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경로를 전환할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발표될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이 어느 정도의 변곡점에 있음을 확인하고 위원들이 금리 인상 속도 둔화 필요성에 대한 힌트를 줄 것이다.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배런스는 11월 FOMC 이후에 나왔던 지난 10월 물가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이 연초 이후에 가장 느린 속도로 오르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브라운 대학의 선임 연구원인 메건 그린은 이 의사록을 통한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이 최종 금리 또는 최고 금리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FOMC에서 여전히 견해차가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 CPI 발표 이후 메시지는 상당히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의사록을 통해서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맞은 것 같습니다. 실제 12월에 얼마를 할 것인가라는 이런 고민이 상당히 많았었죠. 우리 한때는 야 무조건 75bp야라는 얘기가 했었었고 최근에는 50bp 쪽으로 지금 현재 좀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4.5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4.5 참 미국인데 기준금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최소한 일반 시중은 이런 금리가 최소 7%대, 6%대 이상은 네. 무조건 될 거잖아요. 실제 아직까지 미국의 이런 고정금리로 대부분 한 90% 이상이 고정금리로 대부분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몸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이게 실제로 우리가 기준금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실제 우리가 그걸 느끼기 시작할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이제는 금리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야 라는 거. 그리고 4.5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도 내년에 최소한 한두 번 이상은 할 것이다 라는 얘기. 이렇게 되면 최종적인 금리가 5%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 조금 너무 큰 이런 끔찍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 그런 물가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잡히더라도 경기 침체가 훨씬 더 크게 와버리는 거 아니야라는 이것 때문에 아마 속도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의사록에서 아마 분명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 아마 싸울 겁니다. 우리가 파월 의장이 우리 이번에는 다 이쪽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한 2달간은 그렇게 갔어요. 근데 이번 달부터는 연준 위원들이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최근에는 경기에 대한 얘기도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의사록에서도 아마도 한 6대4 정도로 지금 현재 좀 바뀌어가지 않을까. 즉 6은 이제 우리 경기도 생각해야 돼 라는 얘기, 4는 아직은 아니야 물가 계속해서 잡아야 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마 절충점을 찾아서 아마 50bp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굳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의사록에서 앞으로의 속도 어떻게 네.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최종 금리 수준까지도 어떤 내용이 또 나왔는지 오늘 새벽에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패드워치를 틀어봤을 때 현재 지금 패드워치 툴에서는 50bp 가능성을 75.8%로 점치고 있고 75bp 가능성을 24.2%로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90%까지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여전히 50bp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점, 그리고 내일 이제 새벽에 공개가 되고 나서 저희가 금요일 방송에서 분위기 이제 네. 저게 바뀌어 있겠죠 아마도. 네. 어떻게 또 바뀌는지를 한번 네.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연준 의사록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해 보고요. 계속해서 어제도 이제 중국 경제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다뤘었는데 네. IMF에서 내놓은 보도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중국이 내년 하반기에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한다면 경제 성장률이 4.4%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IMF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IMF팀은 자료를 통해서 이 중국의 부동산 규제와 또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잦은 봉쇄가 해제된다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거라고 봤는데요.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이 내년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또 안전하게 해제된다는 전제하에 중국의 성장률은
성장률은 2022년 3.2% 기록하고 23년과 24년에는 4.4%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어제 OECD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었는데 올해와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OECD는 3.3%와 4.6%로 각각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OECD와 IMF 모두 올해 중국이 3% 초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놓았는데요. 이 중국 정부가 올해 3월에 내놓았던 2022년 성장률 목표는 5.5% 안팎이었기 때문에 이 목표치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와 계속해서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방역 규제를 일단 해제를 하고 경기 부양을 해야 내년에는 성장률을 좀 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내년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할 것으로 점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런 흐름들 계속해서 최근에 뭐 제로나 코로나 정책을 사용을 하면서 지금 이제 완전히 많이 안 좋다라는 건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로나 코로나 정책 완전히 없애진 않겠다. 하지만 예전에는 무슨 코로나 걸리면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없애라는 다 막아라는 이런 분위기였다. 근데 네. 이제는 어떻게 한다? 저기만 걸리면 야 저기만 막아라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네. 한쪽만 맞게 되는 겁니다. 실제 뭐 이것을 뭐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어떻게 보면 한 곳만 타결하자 이거 이렇게 막아보자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제로 코로나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뭐 상무위원 같은 경우도 야 이게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를 생각을 하겠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가장 큰 이슈였던 시진핑 주석이 결국은 이미 3년이 됐습니다. 네. 결국은 경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 중국 쪽에 뭐 능통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면 최근에 위안화가 많이 약세가 돼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될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보유가 한 4천억 정도가 되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1년 아니 뭐 한 달에 버는 게 6천억이 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절대 환율 가지고 힘들어할 나이가 아닌데 지금 인위적으로 모든 게 됩니다. 실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모든 게 다 우리나라의 뭐 산업은행 같이 그냥 국가 겁니다. 다. 그래서 네. 모든 걸 다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마도 이런 것도 다 아마 좀 조절을 다 해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는 경제적인 피해 없이 야 우리 성장시켜자라고 하면 충분히 또 성장도 시킬 수 있을 거다. 세계의 공장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내년에 다시 좀 반등의 흐름이 다시 한번 나타나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